혹시 어젯밤에도 내일 할 일 걱정 아니면 과거에 했던 실수 때문에 뒤척이진 않으셨어요? 걱정이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오늘을 야금야금 갉아먹죠. 자, 그래서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빌려서 이 걱정의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진짜 내 삶을 사는 법, 그 핵심 원리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한테 우리 인생을 내어주는 걸까요? 스트레스랑 불안이 뭐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잖아요. 이 질문은 그냥, 고민되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좀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 병원 침대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신경과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50%,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거죠. 이건 더 이상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카네기가 자시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바로 이거예요. 방수구액의 지혜.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해요. 과거에 대한 후회랑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오늘에만 올인하는 기술이죠. 이게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말이기도 한데요. 윌리엄 오슬러라는 의대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는데 바로 이 문장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미래를 보려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부터 제대로 하자. 이 깨달음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오슬러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거대한 배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선장이 비상시에 버튼 하나 딱 눌러서 방수 구획을 만들어 배를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과거와 미래로 통하는 철문을 쾅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만 사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이라는 방수 구획 전략의 핵심입니다. 어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랑 열정을 그냥 딱 오늘 하루에만 쏟아붓는 거예요. 매일 아침, 자, 새로운 인생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전쟁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군인이 있었는데 군의관이 이런 조언을 해줬대요. 자네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좁은 구멍으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집중해서요. 자, 이렇게 오늘에만 집중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오늘 내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겠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우리한테 시큼한 레몬을 던져줄 때 그걸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버리는 지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사람들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죠. 한쪽은 망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주저앉아버려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경험을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인 거죠. 이 말이 정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델마 톰슨이라는 분이 남편 따라 모든 걸 포기하고 모하비 사막으로 갔는데 정말 절망 그 자체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진흙탕 같은 현실만 보고 좌절하는 대신에 사막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딱 그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지옥 같던 삶이 일생일대의 모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힘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나 이거 없는데? 하면서 없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는 거죠. 행복은 뭘 더 가져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의식적인 선택인 거고요.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해럴드 에벗이라는 사람이 신발이 없어서 우울해하다가 두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깨달은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아주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아,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러움은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다. 와, 말이 좀 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른 사람을 따라하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과 같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자그마치 300조분의 1이래요. 300조요. 상상이 가시나요? 유전적으로나 살아온 경험으로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자체가 그냥 우주적인 기적인 거예요. 더글러스 멜로게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관목이 되어라.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린 게 아니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어라. 아, 정말 멋지지 않나요? 꼭 크고 화려해야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고의 나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가수 캐스 데일리 이야기도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뻐드렁니가 콤플렉스였는데 누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 숨기지 말고 아예 당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완전 대박이 난 거죠.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행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걱정을 이기는 세 가지 강력한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데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걸 오늘 당장 내 삶을 바꾸는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표를 여러분의 마음관리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그냥 오늘 하루 24시간에만 집중한다. 둘째,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기서 뭘 배울까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세워본다. 마지막 셋째,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기억한다. 딱 이 세 가지만 매일 한 번씩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삶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산스크리트 시에 나오는 새벽에 바치는 인사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잘 보낸 오늘은 모든 어제를 행복한 꿈으로 모든 내일을 희망의 환상으로 만드나니.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지혜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제 걱정의 문은 닫아버리고 오늘의 문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